인생 지혜 시리즈 행복과 삶의 지혜 제9편 마음의 풍요로움.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높은 빌딩, 큰 저택, 호화로운 승용차,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마음은 항상 허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마음이 풍요로워 늘 행복한 미소를 짓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SNS에는 호화로운 삶을 뽐내는 게시물들이 넘쳐나고 TV에서는 연일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각종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좇다 보면 정작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마음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옛 선인들의 지혜와 현대의 명언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가르침 속에서 현대를 사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오늘은 특별히 마음의 풍요로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물질이 넘쳐나지만 정작 마음의 평화는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주식 시장 소식을 전하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들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일까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지금보다 물질적으로는 훨씬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지만 오히려 더 따뜻한 정을 나누며 살지 않으셨나요? 오늘은 동양의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부유함은 마음에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위대한 사상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유함은 마음에 있다.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 잔고나 부동산의 크기로 부유함을 측정합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고급스러운 옷. 이런 것들을 가질수록 더 부자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프랭클린은 진정한 부유함이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 작은 화분에서 피어난 꽃을 보며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가에 놓인 들꽃 한 송이에서도 감동을 발견하고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누리죠. 반면에 호화로운 정원을 가졌지만 잡초 하나에도 불만을 품고 이웃집 정원이 더 아름답다며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사를 불러 잔디를 깎고 꽃을 가꾸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박한 식사지만 가족과 함께 나누는 순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호화로운 식당에서 비싼 음식을 먹지만 항상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만족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이처럼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프랭클린이 말한 마음의 부유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프랭클린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부유함은 물건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인가요? 지족지락.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사자성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족지락은 족한 줄을 알아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자신의 분수를 알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즐거움을 의미하죠. 이는 단순히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되 현재의 삶도 소중히 여기라는 가르침이죠. 예전에 시골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시는데 그 맛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다고 하셨죠. 손수 가꾼 작은 텃밭에서 지족질하게 참된 의미를 발견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을 미용사로 일하신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손님들의 머리를 예쁘게 손질해드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미용실이지만 그곳에서 만난 인연들과 나눈 정이 어떤 재산보다 값지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가족의 건강, 따뜻한 보금자리, 매일 마시는 깨끗한 물 한 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웃과 정을 나누던 여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던 마음, 족한 줄 알며 살던 지혜. 지족지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청빛낙도. 다음은 청빛낙도입니다. 깨끗한 가난 속에서 도를 즐긴다는 뜻으로 물질적인 부유함보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옛날 어느 현명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스님은 항상 깨끗하지만 낡은 승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신도가 새 승복을 드리려 하자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낡은 승복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오히려 새 옷을 받으면 그것을 지키려는 걱정이 생길 것 같네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소유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것을 지키려는 걱정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도둑을 걱정하고 사기를 당할까 불안해하고 재산을 잃을까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빛낙도는 단순히 가난을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신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치는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도시의 큰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내려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매달 관리비 내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 없이 편하네요. 마을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과 나누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청빛낙도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나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잃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재산 달라이라마. 현대의 정신적 스승인 달라이 라마는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동양의 지혜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재산이 많아도 마음의 평화를 잃어 불행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내릴 때마다 가슴을 졸이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까 밤잠을 설치고 자녀의 교육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소박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형 서점과 경쟁하기 힘들다는 걱정에 장사가 잘 되시나요? 라고 여쭈었더니 이렇게 답하셨다고 합니다.
매출이야 적지만 단골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겁답니다. 어제는 중학생 손님이 와서 처음으로 읽은 소설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더군요. 그 아이의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는지 몰라요. 그런 순간들이 제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달라이 라마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계신가요? 혹시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 마음의 평화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주식. 하지만 그것들을 위해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이 아닐까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마음의 평화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재산이니까요. 안분지족. 마지막으로 안분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분수를 편안히 여기고 만족할 줄 안다는 뜻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만족하며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평생을 소박하게 살아온 할머니께서 손녀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얘야, 세상에는 가진 게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야. 그게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란다. 40년째 한 동네에서 이발소를 운영하시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변에 새로운 미용실들이 생기고 손님이 줄어들어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요. 어느 날 젊은 손님이 이발소를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기 오는 단골 손님들은 다 내 가족 같은 사람들이야. 어떤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찾아주시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두고 가겠나? 수입이 적어도 이렇게 말벗도 되어주고 이발도 해드리며 사는 게 내 복이지. 이것이 바로 안분지족의 정신이 아닐까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것.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은 삶일지라도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때로 과도한 경쟁과 비교를 강요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안분지족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나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 아닐까요? 특히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안분지족의 지혜를 가장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우리 선조들께서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풍요로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부유함은 마음에 있다는 말씀부터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사자성어들, 그리고 달라이 라마의 가르침까지, 이 모든 말씀들은 한결같이 진정한 행복과 부유함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은 더욱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들은 모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족의 사랑, 이웃의 정, 친구의 우정,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유함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진정한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작은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